이 31회차 2월이 됐는데 간단하게 복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변 결과들이 다수 적중이 되면서 이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잘 참고를 하셨더라면 그래도 등수에는 근접을 하셨을 회차라고 보고, 특히나 이번 31회차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 결과들이 무려 8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무자비를 즐기는 풋볼살롱으로서는 프로토 적중뿐만 아니라 이 다수의 이변을 적중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였던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제가 무승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서 무승부 적중이 되는데, 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수비수 김민재, 우파 메카노 같이 공수에 걸쳐서 핵심 자원들이 결장이 되고,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홈발을 세게 받는다는 점, 그리고 무승부,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라이프치히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이 무승부만 거둬도 레버쿠젠과의 골득실에서 많이 앞서서 우승을 확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서 3대3 무승부가 나와서 이변이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13번 경기로 펼쳐졌던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호펜하임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승패로 가르면서 호펜하임 쪽 아예 승리 이변을 노렸는데 4대4 난타전 무승부 이변이 나와서 빵꾸가 뚫려서 조금은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호전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2.5 오버 그리고 3.5 오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4대4 8골이 터지면서 무승부가 나왔고, 이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경쟁 아직까지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강등 버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메넨글라트바흐도 산술적으로 유럽 대항전 티켓 확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황에서 메넨글라트바흐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려서 제가 호펜하임 쪽 이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무승부 이변이 나오면서 1번 경기에 이어서 연속으로 2번 경기까지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브레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최종픽으로 브레멘의 승리를 가져갔었고, 투폴 추천으로는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이 경기도 또다시 무승부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레멘이 일찌감치 2골을 넣으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줄 알았지만, 우니온 역시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우니온 역시 분데스리가에서는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라서 제가 무승부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우니온이 2골을 따라 붙으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와서 분데스리가 1번, 2번, 3번 경기가 무무무 3무가 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 확정, 그리고 브레멘은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승패로 갈라서 슈투트의 승리 적중이 되는데, 이 장크트 파울리가 퇴장을 당하면서 슈투트가 1대0으로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장크트 파울리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 확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유럽 대항전 티켓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승점 3점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한번 유럽 대항전 진출을 극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에버튼 대 입스위치 경기인데, 이 경기 무승부 이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고 무승부 이변이 적중이 됐는데,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 확정이 됐고 입스위치가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는데, 에버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홈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입스위치에게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수 있다고 말씀을
말씀을 드렸고 이 무승부 이변이 나오면서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에버튼과 입스위치는 나란히 1부 리그 잔류 그리고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추후에 펼쳐지는 경기 결과 역시 이 동기부여나 부담감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경기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승리로 가서 미적중이 됐는데 레스터의 2대0 승리가 나왔습니다. 양팀 모두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돼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로 지울 것을 권장드렸는데 저는 투표율이 낮은 사우스햄튼 쪽 특히나 최근에 사우스햄튼이 골키퍼 램스데일의 선방 능력이 올라와 있고 레스터보다는 감독 경질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래도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경기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번 시즌을 끝으로 레스터시티를 떠나는 레스터시티의 레전드 베테랑 공격수인 제이미 바디 선수가 득점을 해내면서 레스터가 2대0 승리를 거둬서 다소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토트넘 런던 더비인데 이 경기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저는 웨스트햄이 승리로 가서 미적중이 됐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토트넘이 다음 주에 펼쳐지는 보데글림트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으로서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역시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돼서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졌지만 최근에 좋지 못했던 경기력 그리고 승점 획득에 따라서 토트넘을 추월할 수 있는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웨스트햄이 꾸역승은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됐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한 토트넘을 상대로 웨스트햄이 졸전을 보여주면서 홈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쳐서 양팀의 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어쨌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1부 리그 잔류 확정, 웨스트햄 1부 리그 잔류 확정, 추후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지는 보데글림과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향후 프리미어리그 잔여 경기에 대한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 아스날 대 본머스 경기인데 이 경기 저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봤지만 본머스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 역시 승무패 모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아스날이 주중에 펼쳐지는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머스 쪽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승부가 아니라 본머스의 승리가 나오면서 아스날이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본머스 역시 유럽대항전 티켓 가능성 여전히 산술적으로 열려있게 됐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아직까지는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아래로 여러 팀이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PSG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탈락이 된다면 남은 프리미어리그 경기 결과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맨유 경기인데 이 경기 브렌트포드의 승리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았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유럽대항전 티켓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가 유리할 것으로 봤는데 4대3 난타전 끝에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1차전 빌바오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웬만해서 홈에서 대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유로파리그 결승행이 유력하지만 빌바오라는 팀이 어디까지냐 라리가에서 저력이 있는 팀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통수를 많이 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그래도 힘을 조금 빼고 나왔고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전력을 다해서 유로파리그 결승을 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9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 예측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 브라이튼 대 뉴캐슬 경기인데 이 경기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이 적중이 됐습니다. 이 뉴캐슬 쪽으로 투표율이 많이 몰렸었는데 제가 현명력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브라이튼이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팀이고 특히나 뉴캐슬 상대로는 최근에 천정면모가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컨퍼런스 리그 티켓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무승부는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봐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려서 무승부가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과 브라이튼 치열하게 유럽 대항전 경쟁을 펼치고 있고, 특히나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결과가 다소 아쉽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 아우쿠스부르크 대 홀슈타인킬 경기인데, 이 경기 저 홀슈타인킬의 무패 아예 꺾어버렸는데 홀슈타인킬의 승리가 나왔습니다. 홀슈타인킬이 제가 강등 버프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포 공격수 마치노 슈터와 공격 상황에서의 결정력은 홀슈타인킬이 아우쿠스부르크보다 낮기 때문에 홀슈타인킬이 1차전에서 아웃국 상대로 대승을 거둔 바 있어서 마치노 슈터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홀슈타인킬의 이 마치노 슈터 선수가 득점을 해내면서 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다이렉트 강등 순위 탈출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패 투폴로 완전히 꺾어서 홀슈타인킬의 이변이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 첼시 리버풀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는 리버풀의 승리로 갔었는데 첼시의 승리가 나와서 미적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첼시 쪽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 순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대한 결과 그리고 동기부여가 충만할 것으로 봐서 첼시의 승리 가능성도 봤지만, 오히려 리버풀 역시 우승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동기부여,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최다 승점차 우승 기록 혹은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한 시즌 최다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기록 경신 같은 근거를 들어서 은근히 리버풀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노려봤지만, 그래도 첼시가 저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첼시가 리버풀을 잡아내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진 프리미어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레버쿠젠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제가 승패로 가르면서 프라이부르크 쪽 이변을 노렸는데 레버쿠젠이 경기 종료 직전에 동점골, 극장골을 넣으면서 무승부 빵꾸가 뚫렸습니다. 이번 경기 메넨글라트바흐와 호펜하임 경기처럼 투포를 썼는데 극장골로 빵꾸가 나서 다소 아쉬웠지만, 어쨌든 제가 프라이부르크 쪽 이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로는 프라이부르크 역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프라이부르크 쪽 이변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프라이부르크의 승리가 거의 나올 뻔 하다가 레버쿠젠 특유의 극장골 DNA가 또다시 나오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신락 같은 우승 경쟁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동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시즌은 2위가 거의 확정적이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기 마인츠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인데,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양팀 모두 제가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무승 행진이 길어지면서 조금은 순위가 밀렸지만, 어쨌든 마인츠 역시 유럽 대항전 티켓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 순위인 3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할 것으로 봤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상황에서의 수비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마인츠 특유의 홈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단통 무승부가 적절하다고 봐서 단통 무승부로 가서 적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31회차 복귀가 마무리가 됐는데, 무승부가 무려 8경기가 나오면서 2월이 됐고, 32회차 분석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32회차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주중 경기로 들어오는데 화요일 낮 2시에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를 하실 분들은 마감 시간을 착각하지 마시고 화요일 오후 2시 전까지는 최종픽을 구매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 경기 조합을 보시면 일본 J리그, 그리고 J리그 2부 리그, 그리고 K리그 조합으로 들어와서 지난주 주중 회차와 동일한 조합이 들어왔고 사실상 2회 2월이 된 상황에서 이번 32회차까지 2월을 시켜서 3회 2월 회차를 만들어서 주말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국민조합으로 들어오는 승무패 33회차에서 또다시 1등 상금 3번 2월 대박 회차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32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석 시간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따로 촬영하기에는 퀄리티 저하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32회차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 동영상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서 구매를 할 예정이고 이번 32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소액으로만 구매를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픽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유튜브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멤버십 가입 링크를 누르셔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번 32회차 1등 상금이 2번 2월된 32회차 멤버십 전용픽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이번 32회차에서 1등 상금이 2월이 돼서 3회 2월이 된다면 주말에 펼쳐지는 EPL 라리가 33회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금요일날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1회차 복귀와 다가오는 화요일 오후 2시 마감하는 승무패 32회차 구매 일정 그리고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32회차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전용 구매픽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셔서 양질의 조합픽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